무슨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재명과 조국, 뭐가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고요. 조국 대 이재명도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네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관계는입니다, 관계는. 이 세 당대표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뜻 같기도 하고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세 당대표 사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뭔가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뭐 공통점은 사실은 뭐 현 정부에 대한 약간 비판적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윤 정권 대학 협력적 연대일까? 그리고요, 조국 대표와 윤석 대표는 오늘 또 뭔가를 같이 했어요, 또 지금. 우선 이 세 인물 중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모습부터 오늘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념식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념식 중에는 애국가와 자유로의 가장 전면에 설치될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 기념식에 오시지 않고 왜 단독으로 참배를 하시는지 이야기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뭐 둘이 악수하고는 모습인데 아마 뭐 짧은 만남이니까 뭐 깊은 얘기 못했겠죠.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몸을 기어서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조국혁 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는 게 이렇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협조적인 것 같지 않아요? 교섭단체 기준을 총선 전에는 낮춰줄 것 같다가 요즘에는 안 된다는 분위기 같고요. 그리고 의원 좀 뭐 꿔주고 빌려주는 문제도 해줄 듯 하다가 요즘에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삐그덕거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야당의 대표들 아닙니까? 야당 대표들이. 야당 대표들끼리는 이제 첫 만남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경쟁적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협력적 관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적 협력 관계입니까? 협력적 경쟁 관계입니까? 아마도 저는 뭐 협력적 경쟁 관계. 협력이 먼저 나옵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라는. 그래서 적을 먼저 앞에 두고 있을 때는 협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차기 대권을 놓고는 또 경쟁적 관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제가 들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나는 걸로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날짜 모르지만.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좀 설명을 해줄까요? 만남 내용에 대해서? 글쎄, 그거는 아마 이제 협력 관계라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됐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가 나왔다면 오늘 대통령을 만났더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더라. 뭐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공통점들이 없다면 관련된 이슈 정도에서는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설명을 해줄 것 같지는 않다는 거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도 사실은 총선 전과 총선 후가 약간 묘한 관계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봤던 세 대표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뒤에 거 부분에 앞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국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보죠. 수사 부진아들에게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은 내용도 주목받았지만 이 두 인물의 등장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송영훈 전 대변인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서 최근에 윤석 대표는 선명한 야당 이런 표방을 했어요, 본인이. 앞으로 이런 조국혁 신당과 연대나 같이 하는 행보 많아지는 겁니까, 그럼? 일단 사안별 공조는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야당을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개혁신당이.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코너에서 판례를 한번 들지 않았습니까? 야당이냐, 뭐 범여권이냐, 야당이냐 이거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당 워너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궁극적으로 큰 꿈이 있다면은 국민의힘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조국 대표는 저런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할 적에 개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왜냐면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2명의 당선인을 추가로 제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공동 교섭단체 달성이 어렵습니다. 사실 조국 쇼신에 그걸 바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아마 저는 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개혁신당과 같이 해야지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다른 의석 확보했지만 2석이 모자란다 그래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이 3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까지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히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공동교섭단체까지 하면. 그래서 저런 형식의 어떤 사안별 공조는 앞으로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동상이몽이 결국에는 하나의 꿈으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당의 향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네네. 아마 구상 속에 대표의 구상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자, 저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민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 워낙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윤구시한 부위원장, 교섭단체를 원하는 거는 두 당이 모두 같잖아요. 되고 싶어하는 거는. 손을 잡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 보고요.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최상병 특검을 보는 시각이 이대남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의 경우에 교섭단체를 같이 구성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그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근데 정치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실제 개혁신당만 갖고는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가 없죠.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탕난 대상 정당을 찾아야 되는데. 탕난이요? 그러니까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는다? 그렇죠. 본인이 들어가서 대권 주자가 되고 싶은 정당을 찾자면 1순위가 국민의힘일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권 주자를 발돋움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2순위 정당을 찾겠죠. 그것이 조국 신당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4당 체제로 대선을, 거대 정당입니다. 4당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대선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당 체제로 아마 대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고 그 3당화 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국신당 등 다른 당과의 행보를 같이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마 계속 그 원 구성 이후에 추진해 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아직은 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보니까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을 했다가 금방 쪼개지면서 이게 뒤탈이 많이 났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